백혜련 의원 말씀하십시오.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욕구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먼저 박효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공소장에 체포 14명 명단이 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9명만 나오기 때문에 김동연 판사가 그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장이 명확하게 수사 단계에서 김동연 판사도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박한수 사령관님, 네, 포고문 받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포고문요. A4 용지였습니까? 예, A4 용지였습니다. 그럼 워터마크가 찍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아니 워터마크 찍혀 있으면 바로 보이잖아요. 본인이 직접 그 원본을 받아서 서명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왜 바로 하지 이게 중요하냐면 그 나중에 수사기관에서도 워터마크가 찍혀 있었을 경우에는 이 김용현 장관이 직접 출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용지일 경우는 이게 노상원이 작성해서 지금 그 김용현에게 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수사기관에서도 좀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지금 2차 개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동 지시를 6번에다 하시고 나서 3시경에 합참 이동 요구를 참모총장이 최종 승인했다고 오늘 보고에도 나와요. 본인이 3시에 벌써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난 3시에 합참으로 이동하라고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완전히 반란과 다름없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계엄도 해제 의결됐는데 왜 3시에 오라고 승인을 하셨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요. 예. 상황실은 직속 상관이 상황실의 상황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그다음에 6번에서 오는 인원은 그 전날 이미 정나라. 네, 좋아요. 3시에 이것만은 그러면 되게 3시에 6번에서 합참으로 오라고 승인한 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누구에게 지시했다 이게 없습니다. 지시했다는 거 없어요? 예, 그러면은 오늘 육군본부 보고하신 분 누구예요? 17-7페이지. 예. 시간 좀 잠깐만 주세요. 누군지 예. 확인하고요. 오늘 육군본부 참모총장 직무대리 오창준 대장입니다. 네. 네. 오늘 그 보고서 보세요. 네, 17-7페이지에 보면 명확하게 3시경에 합참 이동요무 참모총장 최종 승인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이거 확인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한수 총장이 그 최종 승인했다는 거죠? 3시에 오라는 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육군 참모차장이 그 내용을 아마 세부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그럼 참모차장 있어요? 네. 지금 이 자리에? 네. 대답해 보세요. 시간 맞춰주시고요. 네. 네, 이 보고서 작성하셨죠? 사실대로 작성하신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지금 3시에 박한수 참모총장이 다시 6번에서 합참으로 오라고 승인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박한수 네. 그냥 지금 승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오후 1시, 3분에 2분인가에 계엄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거 알았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새벽 3시에 이동하라는 거 이거 뭐예요? 그 많은 군장성들을 2차 계엄 내지는 아니면 반란이에요. 그게 아니고 상황이 아직 안 끝. 야전에 있는 병력들 나가는 건 제가 다 식별했고 안전한 지역에 다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은 아직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움직이는 거 가는 계엄 해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오라 말라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아니 오라 말라가 아니라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웃으시면서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음이 아니라 지금 좀 제가 황당해서 그런데. 하세요. 지금 다 확인한 거 아닙니까? 참모총장이 최종적으로 새벽 3시에 6번에서 합창으로 오라고 승인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그 전날 제가 다음날 아침까지 오라 지시한 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그리고 중간쯤에 누가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한 것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던 것도 맞고
뭐가 상황 유지됐습니까? 아직 당연하게 그 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엄청난 상황 변동이 있었죠. 맞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이 됐으면 이건 당연히 정지시켜야 되는 게 정상이죠.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군은 그런데 이 보고서가 됐을 때는 명확하게 누군가가 물었을 겁니다. 참모총장님, 그때 계엄사령관이 지금 육본에서 합참으로 이동시킬까요? 그러니까 오케이 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죠 보고서에. 오케이와 그걸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상황실은 계속 가고 있다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상황실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게 뭐가 정확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본인이 지시했나 안 했느냐. 그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인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오늘 기관 보고서에 새벽 3시에 합참 이동 여부 참모총장 최종 승인이라는 이 문건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내란의 수준을 넘어서 달라는 거예요. 이때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박한수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최종 승인을 해서 오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예.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사실로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차장이라는 거짓말하는 게 최종 승인 그 거짓말 여부를 제가 이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맞다 이걸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있는 사실을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환 혐의에 대한 민주당 주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10월경에 군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10월 10일로 날짜까지 특정해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은 무인기 보낸 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 또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NCND 이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건 답변이 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전략적으로나 작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 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려는 겁니다. 먼저 이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합참에서 정례 브리핑 통해서 그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합참 차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입장 내신 것도 맞죠? 예, 차장님 계속 묻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10월 10일 날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날인 10월 11일에 그 합참 주관으로 긴급 화상회의 통해서 무인기 대응 회의를 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론 공지를 통해서 보니까 합참 의장 주재로 화상회의가 열리지도 않았고 또 드론 작전 사령관이 참석했던 회의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그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 권한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12월 초에 군내 모 장소에 있는 컨테이너에 화재가 났는데 이것이 평양에 갔던 무인기와 장비들을 불태워서 그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확인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사실이 아니고 그 화재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소방청 저희 기관이 다 확인했고 최종은 그 관련된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어느 전원 차단기에 대한 거기 누전 이런 것들이 화재의 원인으로 소방 관계자들이 명확히 감식을 했습니다. 네, CCTV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확인됐습니까? 예, CCTV 확인했고 화재가 있을 당시에 전후에서 컨테이너에 접근했던 인원이 없는 것으로 CCTV가 네, 그러면 의도된 방화일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이제 확인된 바 없고 만에 하나 보냈더라도 군의 전략적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차관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장 보여주시죠.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께서 내란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북풍 공작이고 내란을 넘어서 외환 유치까지 획책한 거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한 근거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 시절에 이용했다고 하는 그 수첩에 적혀 있는 메모를 근거로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수수사본부에서는 수첩 내용이 노 씨가 상상한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실제로 보고가 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은 이분의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뭐 명확히 합참에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상적인 훈련 조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히 했고, 그 노상원 씨가 거기에 적어놓은 것들이 뭐 어떤 의미인지 개인적인 것인지 저희들이 뭐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이것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자, 다음 장이요. 또 다른 유형의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이거 아까도 언급이 됐는데 정보사 블랙 요원이 원대 복귀 안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주장의 내용을 보면은 구체성을 가지고 뭔가를 아는 듯이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탄 하나 던지면 소요를 일으킬 수 있고 군중에 숨으면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주장들을 합니다. 자, 차관께서 12월 24일 날 국방위에도 출석하셨고 법사위에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차관님이랑 질의 답변을 했는데요. 그때 계엄 해제와 동시에 이 자원들이 다 부대로 복귀했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민주당 내란 진상 조사단에서 무기 회수가 안 됐다 이렇게 다시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전형적인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국민 혼선이 없도록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을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